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확산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이 과거 좌파였던, 물론 지금도 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론에게 탄핵 찬성 집회 나갔던, 윤석열 대통령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좌파 청년의 글인데요. 이것이 급 확산되면서 이번 대선의 그 성격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투표를 포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에 어떠한 지지나 연대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흔들며 시위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계엄 쿠데타라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탄핵 표결이 실패로 끝나던 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국회의원을 해체하라고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대고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며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자들을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란의 원흉은 탄핵으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긴 고민 끝에 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세계는 다시는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시대 정신도, 어떠한 진보적 의제도, 어떠한 민주주의도, 어떠한 철학과 비전도 대변하지 못합니다. 어떤 새로움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행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취임식장에 올라서더라도 그것은 살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죽어 상해버린 시신의 취임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취임식 공간에서 부패한 죽음의 가스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오만한 우월감,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과 예의를 내세우면서 정작 본인 내부 인사가 실수했을 땐 품어주는 그 모습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정중한 채 존댓말을 쓰지만 사실 그 속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배제와 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당신들과 더 이상 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극우 낙인을 찍어대는 모습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이 생길 때마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사교적이지 않은 특성 몇 가지를 싸잡아 새로운 수식어를 붙여가며 새로운 극우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도 힘겹습니다. 당신들이 사회에서 나고된 이들에게 극우 낙인을 찍고 어떻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어떻게 파멸시킬까 길글거리며 떠드는 모습들을 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실제로 만나본 경험상 당신들의 그 저열한 인성은 온갖 저급한 표현으로 모욕하고 비웃어왔던 그 사람들보다도 한참 못 미칩니다. 당신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민주의식과 정의감, 평등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모든 게 무너지고 파편화된 시대에 위태로운 정체성의 삶을 비껴나갔을 뿐입니다. 불안의 가장자리에서 괴로워하고 삶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당신들의 저열한 심성 속엔 이웃에 대한 따뜻한 환대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집시다. 본인들도 자신이 진짜로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소수당이고 당신들이 패조국에 몰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쫄지마를 외치면서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굴었는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가 한창 떠오를 무렵 당신들은 이명박에게 눈 찢어진 사생아가 있다.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이 똑 닮았다 같은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낄낄거리고 떠들어댔습니다. 박근혜에겐 세월호 7시간 당시 어떤 남자랑 어디서 뭘 했냐며 저질스럽고 변태적인 상상력을 덧붙여가며 낄낄거렸습니다. 비아그라 갖고도 온갖 변태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댔습니다. 윤석열의 아내는 술집 작부 줄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며 벽화도 그리고 앨범도 내고 온갖 추잡한 짓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 온라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십시오. 애모 비하와 성희롱으로 넘쳐납니다. 김문수 아내의 외모를 두고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런데 이딴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극우 혐오주의자라고 부르며 어떻게 사회에서 배제하고 추방할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언제부터 여성 혐오의 경각심을 가진 성평등주의자였다고 젠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신보와 가치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인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보관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평등과 공존의 길을 열겠습니까? 솔직히 이준석 젓가락 바른 당시에 당신들은 단 한순간도 충격받거나 경악한 적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가증스러운 표현을 거두세요. 당신들이 평소에 술자리에서 떠드는 그 저질스러운 소리를 모르지 않는데 뭘 겨우 그 정도 갖고 충격받았다고 유난을 떠십니까? 그저 저 눈꼴 시린 자식 영구적으로 파멸시킬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들떠서 흥분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도전자 포지션일 땐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짓들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땐 그걸 용기와 패기로 포장하고 마구잡이로 쏟아냈잖아요. 이제 와서는 당신들도 지키지 못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청년들에게 내세우며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네요. 세대 갈등과 갈라치기도 모조리 당신들의 제약입니다. 2030 남성들을 말려 죽이자고 떠들다가 발각당하자 당신들이 보인 모습 기억합니다.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조용히 글만 내렸죠. 민주당 찍으라고 닭다리 대던 직장 상사가 70대 이상 노인들이 빨리 죽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고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떠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사방팔방으로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모습도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역겹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여자를 폭행하냐면서 우리 때는 그런 일 없었다고 의사되던 그 표정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핵자리에서는 또 너는 왜 룸바 안 가냐. 솔직히 남자는 여자 나오는 수집도 경험해야 한다 라고 떠들었죠. 그거 알아요? 범죄율은 당신들 젊었을 때가 더 높았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참하고 사회성 좋고 예의 바르고 우더럽게 공손한 청년이 되어달라는 참으로 너무나 그걸 따르기 힘겹습니다. 당신들이 쏟아내는 온갖 모독들을 들어가면서까지 꿋꿋하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당신들의 저질스러운 농담을 그저 웃어넘기는 게 진짜로 진보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을 내재한 청년이 되는 걸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면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온라인 정치 중독에서 서차 벗어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이 당할 차례입니다. 당신들의 위험하고 오만방자한 세계관, 김원준 방송에서 이어지는 그 세계관이 처절하게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학대하고 비하하면서도 본인들이 약자를 왜 투쟁한다고 생각하는 그 뒤틀린 서민의식, 뒤에서 온갖 변태적인 성추문을 창조하고 상상하며 떠드는 주제에 여성 혐오에 맞서 성평등을 외친다고 외치는 그 저열한 사고방식, 사업부를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채워넣으려고 벼르는 주제에 민주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 오만방자한 신념이 철저하게 파괴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고 노동자의 아들이고 지방대 문과 출신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삶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실수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로선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착실한 청년의 조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너무나 힘겹습니다. 무엇보다 당신들 본인들은 민주당 주리의 입에서 헐뜯길 일이 없는 위치에 앉아 온갖 더러운 소리를 떠드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참고 지켜봐 하는 상황에서 저는 비참합니다. 저에겐 비참한 기분으로 투표권을 내려놓고 지금처럼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이라는 게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렇게 지금 절실하게 증언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죽었고 당신들은 그 어떤 진보의 미래도 대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들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과거조차 당신들이 아무렇게나 난도질하고 부숴서 오늘날의 형편없고 거짓된 제 업무를 만드느라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허물어졌고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파 청년, 그리고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했던 청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그야말로 열렬히 참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엉엉 울었다는 청년, 이 청년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도저히 이재명을 찍을 수 없다. 이재명은 죽었다.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죽은 시체가 지금 대통령 식에 오르는 것일 뿐이다. 더 이상 민주당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더러운 그 추악한 그런 모습을 알고서 더 이상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 어느 좌파 청년의 그야말로 양심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청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오히려 이재명 저 독재 세력, 저 추잡한 세력, 저 위선과 교만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나 실제로는 독재에 찌든 저 세력에 대해서 심판이 날이 와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이 청년이 이재명을 찍지 않는 대신 김문수를 찍으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6월 3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우리 김문수 지지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좌파 청년의 양심 고백을 들으면서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강신엽 TV입니다.